자, 우리 오늘도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기다렸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요즘 진짜 너무 덥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냥 동남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동남아로 여행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국내에서 충분히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는. 제가 최근에 백두산 기도 갔다가 왜 거기서 봤던 호텔 그 옷장 귀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옷장에서 왜 귀신을 보자마자 일행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네. 화진선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왜 화진선녀한테 너 혹시 백두산 호텔에서 귀신 봤냐 했더니 바로 옷장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남자아이 귀신을 봤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왜 백두산을 총 4명이서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같이 네.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컨텐츠를 보고 나서 어머 선생님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귀신 봤다고 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갖고 제가 그때 무서워할까봐 그랬다고. 왜요? 이랬더니 자기도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컨텐츠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다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호텔에서 네. 옷장에서 조금 안 좋은 걸 봤었다 하더라고. 네. 와, 그럼 세 분이 다 본 거네요? 똑같이 본 거지. 그분이 원래 호텔에 항상 가시면은 그 호텔 외에 왜 가운 같은 네. 게 옷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호텔에 가시면 하시는 루틴이 호텔 가운을 먼저 빼가지고 거기에 자기 옷을 넣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호텔에 딱 도착하자마자 호텔 이 가운을 빼놓으려고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기분이 너무 쎄하고 네. 너무 안 좋더래. 근데 왜 우리가 이 호텔 들어왔을 때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여기 호텔 안 좋다, 분위기가 좀 엄습하다 계속 이 얘기를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옷장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 그래갖고 열자마자 그냥 바로 닫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을 얼른 빼고, 원래는 자기 옷을 걸어놓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안 걸고 그냥 바로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장에 아예 그냥 옷 걸기도 싫고 옷장 문을 열기도 싫더래. 네. 그래서 아예 옷장을 열지도 않고 사용을 아예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 느낌이 안 좋으셨구나, 그냥 딱. 그러면서 자기도 안 그래도 옷장이 너무 이상했었는데 이제 또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안 그래도 계속 안 좋다 했는데 또 그럴까 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백두산에서 귀신 봤다는 콘텐츠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잉 하신 거야. 나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언제 봤다는 거지? 했다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와, 어떻게 세 분이 다 보시지? 그치, 셋 다 똑같이 본 거지. 그리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어머 그럼 우리 셋 다 똑같이 본 거네? 이랬었는데, 그 외에 또 있었어요. 그날 네. 그 엊그저께 만나서 했던 얘기가, 실제로 우리가 그때 백두산에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다 같이 네. 수다나 떨자 해서 제 방에서 새벽까지 수다를 떨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끼리. 근데 아까 말한 분이 이쪽에 앉아있고 화진선녀가 이쪽에 앉아있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있고 셋이니까. 그리고 제 정면으로 그 호텔 문이 있고 방 문이 있고 이쪽 편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문으로 치면은 문 입구 왼쪽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왼쪽이네, 여기에 있는 거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쪽에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근데 제가 그때도 막 수다를 떨면서 뭔 얘기를 하면서 왜 쳐다볼 때 여기 쳐다봤다 여기 쳐다봤다 할 거 아니야. 정면을 쳐다보는 일 없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여기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여기에서 그 왜 우리 호텔 문 보면 밑에 살짝 틈이 있잖아요. 아주 살짝 그 통로가 보이는, 호텔 통로가 보이는.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옆에 시선으로 그 문 틈에 자꾸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앞에서 왔다 갔다 자꾸 이런 게 보이긴 했었어. 그래갖고 제가 무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화진선 쳐다보다가 이쪽 쳐다보다가 하다가 제가 짜증내면서 라윤이한테, 라윤아 지금 눈 앞에 누가 사람 있어? 내가 이랬었거든. 그때도 당시에도. 네. 근데 그때는 화진선녀가 저기 누가 다니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어. 근데 엊그저께 딱 이분이 자기도 자꾸 문 앞에서 누가 서성이는 거를 자꾸 봤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짜증스럽게 야, 문 앞에 누구 사람 있어? 이러니까 그때 바로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시야가 여기 이렇게 가니까. 그치, 네. 보이잖아. 근데 당시에 그 문과 바로 문 옆에 붙어있던 그 옷장 그 구역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
어우 소름 돋아라. 그래서 실제로 그 컨텐츠 올라가고 나서 몇몇 분들이 맞다, 옷장에 원래 귀신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다. 옷장이 조금 아늑하기도 하고 또 숨기에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세 분이 볼 정도면 기운이 엄청 센 귀신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기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셋 다 똑같이 자꾸 보는 거지. 그래서 엊그저께 만나갖고 밥 먹으면서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뭐가 있었긴 있었나 보다. 와 근데 오늘 영상 또 이제 보면서 사람들 중에 혹시 거기냐 이러면서 막 댓글 달리면 또 너무 무섭겠다. 저도 그 옷장에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왜 했냐. 바로 오늘 사연도 이 옷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장 못 열어 이제. 옷장 다 없애 집에. 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제 백두산 콘텐츠 그걸 보시고는 어머 나도 옷장에서 귀신 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직접 보내주셨고, 아마 오늘 사연을 다 듣고 나시면은 지금 집에 그 구독자분들도요 옷장 근처에 가시는 게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무섭다. 옷장을 잃고 저희 에어컨을 얻는다 생각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제목이요,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제목이 저희 집에는 옷장이 없습니다. 와.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옷장이 없을까 한번 이분의 경험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을 승혜 씨라고 할게요. 승혜 씨, 이분은 분당에 사는 주부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자신과 자기 아이들을 다 걸고 단 1도 거짓말이나 보탬이 없이 자기가 겪은 얘기를 그냥 다 털어놓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요, 방부터 시작해서 부부 방도 그렇고 아이들 방부터 그렇고 옷장을 없애고 시스템 행거만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짝이 없는 그런 옷장, 그치, 옷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옷걸이지. 근데 이게 옷이 그냥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좀 집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이분이 옷장에 얽힌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고 오금이 저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있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절대 옷장을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옷장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분이요, 승혜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겪으신 얘기예요. 당시 승혜님 집에는 1930년대에 나온 영국에서 만든 그릇장이라든지 1930년대에 만들어진 아니면은 100년이 넘을 것 같은 그런 프랑스에서 온 식탁과 의자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앤틱한 느낌. 그치, 집에. 그래서 왜 이러냐, 바로 어머니가 이런 앤틱 가구를 모으는데 취미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덕분에 집은 약간 그런 고급 박물관이나 이런 데 온 것처럼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동양풍의 좀 화려한 수납장을, 좀 크기가 좀 컸대요. 그 수납장을 사오셨는데 어머니가 딱 하시는 얘기가, 승혜야 이것 좀 봐. 너 이거 언제 건지 알아? 이게 청나라 때 만든 거래.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운 좋게 싸게 샀어 라고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랑하실 만하죠, 그런 거는. 청나라 때. 그러면서 너무 운 좋게 그것도 싼 가격에 진짜 득템하신 거야, 어머니가. 워낙 아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청나라에서 쓰던 그 수납장을 어디다 둘지 고민을 하시면서 너무 막 좋아하시더래요. 그걸 집에 가져왔는데.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사진도 직접 보내주셨는데. 엄청 적극적인. 궁금했어요. 왜냐면 상상이 좀 안 가가지고. 엄청 예뻐. 이런 스타일에 이 여닫이 문이 요 앞에 이렇게 달려있고 문고리가 실제로 요 외관도 나비와 약간 종달새 같은 그런 새 문양이 자개와 금박으로. 거의 뭐 사극에 나올 법한. 그치, 완전 옛날 사극이, 그것도 고급 완전 그런 궁에 있을 만한
그런 자개와 금박으로 만들어져서 박혀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수납장이었대요. 근데 당시에 승혜 씨 방에 딱 마침 수납 공간이 다른 방에 비해서 많이 없던 터라서 그 수납장은 승혜님 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게 좀 컸대요. 막 작은 수납장은 아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약간 그런 압축봉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교복 상의나 자켓 같은 그런 상의류를 걸어서 옷장 대용으로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쓰기로 하셨어요. 활용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방에다 이제 들이고 나서 거기다가 압축봉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막 옷장에 있는 것들을 꺼내갖고 거기다가 상의 같은 걸 넣고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날 밤이 좀 늦어졌대.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늦게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끼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에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저 침대 근처에 저쪽에 놓여진 그 중국 수납장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내가 아까 분명 잠들기 전에 문을 닫아놓고 잔 것 같은데 저게 왜 문이 저렇게 열려있지? 아, 오래된 가구라서 저게 제멋대로 그냥 열리는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는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에 싹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엄청 부드러운 어떤 알 수 없는 게 이 얼굴의 옆을 이렇게 살살 스치는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다시 잠에서 깼대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 느낌상 약간 그런 부드러운 천 같기도 하고 뭔가 깃털같이 그런 소재의 무언가가 자기 얼굴을 여기 주변에 이렇게 슥슥 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 누워 있으니까 눈을 싹 떠갖고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는데 그 하얀 게 이제 근처에 있다 보니 눈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게 하얀 천 같기도 하고 약간 희끄무리하게 그냥 형체만 살짝 보였대.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또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거야. 그래서 이거 가위 어떡하지 하는데 눈만 신기하게 감았다 떴다 할 수 있고 몸은 아예 움직일 수 없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이제 이 하얀 천이 뭘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틈 사이로 그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얼굴은 하얀 느낌에 눈 주변은 이 눈 사이가 시커멓고 그 여자가 하얀 원피스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그 옷이 소매가 이렇게 긴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 소매로 이 승혜 씨 얼굴을 이렇게 쓸고 있는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분이.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을 이제 막 눈동자를 굴리며 쳐다보는데 그 여자가 입은 옷이 당시에 하얀색으로 보였는데 그 하얀색 옷이 그냥 하얗기만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옷에도 약간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 근데 그 수가 나비와 종달새 같은 새 문양 같은 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저게 어디서 많이 본 문양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만 했대 그때는. 이제 느낌 왔죠? 네네. 그 수납장에 있는 그 문양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도 몇 번 가위에 눌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귀신을 본 거는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분 표현으로는 정말 그냥 손 뻗으면 그 사람이 잡힐 것처럼 진짜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위에서 이제 깨려고 손가락도 움직여 보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 발버둥 치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걔가 막 히히히히 하면서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혜님이 계속해서 막 발버둥을 쳤고 느낌상 이제 새벽에 동이 좀 트기 시작할 때쯤에 이분이 자연스럽게 가위도 풀리고 거의 그냥 지쳐가지고 사실 깬 거지. 잠에서도 깨고 가위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몸은 엄청 차갑게 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자마자 승혜님 바로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 옷은 어떻게든 다시 정리해 놓을 테니까 이 청나라 수납장을 당장 다른 데다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자마자 어머니는 그래? 왜? 라고 하셨지만 승혜님이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 아, 뭐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뭔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이분이 나이가 어리시긴 하셨어도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대. 그래갖고 엄마는 그냥 싫다고 하니까 알았다 하더니 좋아하셨대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내가 쓰고 싶었거든. 야 잘됐다 하면서 안 그래도 네 방에 넣어주고 나서 내가 쓰고 싶었는데 다행히 너무 웬일이니 하시면서 바로 수납장을 안방으로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승혜님은 이 가위 눌렸던 걸 생각하면은 엄마한테도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자기는 어리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이제 엄마는 어른이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안방에 들어갔는데 중국 그 수납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집에 왔더니.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여기 수납장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다시 가구점에다 되팔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겪으셨나 보다. 이상하잖아.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그리고 엄마는 그게 또 취미셨잖아요. 그래갖고 승혜님이 엄마 혹시 저 수납장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시더니 너도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오히려 되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승혜님은 그 중국 수납장이 방에 들어왔던 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엄마 경험담을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엄마 얘기예요. 엄마는 그날 승혜님이 옷장이 싫다고 했잖아, 수납장이. 그래서 바로 방으로, 자기 방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좋다 이러시면서 엄청나게 만족해 하셨고 그날 밤이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끼익 하는 수납장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대요. 근데 승혜 씨와 달리 엄마는 일어나서 바로 그 수납장 문을 그냥 닫아버리셨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쾅 하고 닫고서는 다시 잠에 청했대요. 근데 또 잠에 싹 들려고 하는데 또다시 끼익 하는 문 소리가 또다시 나기 시작했고 엄마는 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깨신 거죠. 그러니까 잠에 싹 들려고만 하면 자꾸 그런 소리가 나니까 거슬리잖아,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그 수납장을 문을 쾅 닫고는 이게 또 열릴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있던 그 서랍을 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테이프 같은 걸 꺼내서 그 잠결에 왜 사람은 또 일어나면 짜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잠결에 그 수납장 앞에 있는 그 문고리에 그 테이프를 일단 그냥 붙여놓으셨대요. 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고서는 다시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에 다시 드는가 싶었는데 엄마가 꿈에서 커다란 문짝 같은 걸로 자기가 두드려 맞는 꿈을 꿨대. 문짝으로요? 누군지는 보이진 않는데 그냥 커다란 문짝 같은 게 자기 몸을 이렇게 쾅쾅 내려치는 그런 악몽을 꾸셨대요, 그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진짜로 누가 나를 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몸이 너무 욱신욱신 쑤시면서 잠을 잤는데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굉장히 피곤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엄마는 그 수납장이 옷장으로 쓰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이런 비타민이나 그런 약통 같은 거를 넣어두셨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엄마가 또다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수납장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잠결에 아, 내가 저 안에 약통 같은 거를 넣어놔서 그게 안에서 쓰러지는 그런 소린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다시 잠에 청했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어떤 좁은 곳에 엄마가 갇혀있고 좁은 어떤 공간에 갇혀있고
그 좁은 곳이 마치 그 수납장 안처럼 굉장히 좁고 어둡고 습하고 답답한 그런 막혀있는 그런 곳에 그 갇혀있는 꿈을 그냥 새벽 내내 쭉 꾸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잠결인데도 온 다리가 저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구겨놓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다리가 계속해서 저린 상태로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다리가 계속해서 저려있는 상태였고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굉장히 퀭하고 피곤해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도 그때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지, 옷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그날 엄마는 또다시 그 수납장이 안에 있는 그 물건들 때문에 잠을 계속 쿵쿵쿵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이번에는 아예 그 수납장을 연 다음에 그 안에 물건들 다 빼놓은 거야. 소리 때문에 깨는 일 없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뭐 저기 문도 이제 아예 그냥 열어놓고 자자 해가지고 잠에 드셨는데 그날도 똑같이 새벽이래자 끼익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서 그 소리에 잠을 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였는데 엄마가 이제 잠결에 그 수납장 쪽을 딱 쳐다봤더니 그 문이 반쯤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에 여자가 하나가 그 공간에 들어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킥킥킥킥킥킥 하면서 웃으면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손을 이렇게 연 다음에 수납장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러고 있더래. 그 수납장 안에서. 엄마는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걸 보자마자. 그래갖고 속으로 제발 다 좋으니까 제발 거기서 나오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여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문을 탁 열고서는 엄마한테 확 걸어오더래요. 근데 그 여자를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는 하얀 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엄마 말로는 당시에 약간 그 옷이 약간 중국 그 치파오 같은 그런 느낌의, 이게 비단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원피스였고 엄마는 그 귀신이 가까이 다가왔고 근처에 오자마자 그냥 그대로 기절하셨대요. 실제로.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드신 거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저걸 빨리 없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평소에 자주 가던 그런 앤틱 가구점 몇 군데다 전화를 돌린 다음에 나 이거 헐값에 넘기겠다. 내가 빨리 갖고 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그냥 헐값에다 처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다행히 그 흰색 치파오 같은 그런 옷을 입은 그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승혜님도 안 보고 어머니도 안 보게 되었고 나아졌대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승혜님한테 그래도 그 치파오 입은 귀신을 우리 둘 다 본 거 보니까 그 중국 수납장이 진짜 청나라때 물건은 맞긴 한가 보다. 사기는 아니네, 안 당했네 라고 하면서 허탈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승혜님이 그때 그 중국 수납장 그거 분명히 다른 분이 또다시 사가셨을 텐데 지금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얘기를 누군가 듣고 또 그걸 겪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가 작진 않겠지. 그 교복 상의나 이런 거 넣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옷장처럼 엄청 크진 않고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은 크기는 아닌가 봐. 그리고 그게 어머니가 처음에,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이제 그 시기에 만든 건데 싸게 구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 말인즉슨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도 나 이거 싸게 내놓겠다 이런 뭔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그러니까 좋은 데 싼 거니까. 야, 그러네. 만약에 뭐 하자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옷장. 근데 중요한 거는 승혜님이 이 일 때문에 옷장을 사용을 못하게 된 건 아니래요. 아 맞아, 또 얘기가 있다 했죠? 잠깐만, 그러면 진짜 옷장을 못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진짜 옷장이 공포를 느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 겪으신 일이래요.